자, 프레스센터로 향해 보시지요. 이유가 있겠죠.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 광화문 인근의 프레스센터에서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관훈 토론회 많이들 들어보셨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 이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당연히 처음입니다. 10시에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꽤 길게 했어요. 한 1시간 40분 정도 이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1시간 40분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도 빼놓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쭉 관훈 토론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워딩을 쭉 봤는데 평소보다 굉장히 표현이나 이런 게 직접적이고 좀 직관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아마 저분은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맥락에서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사 독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검사 독재란 말 자체는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정치적인 공방과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해적으로 그런 공방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그런 중요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할 경우에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민주당에 갑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의 치안이 약해지는 거고 우리의 범죄 대응 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저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독재요?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표현이 굉장히 좀 직접적이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청산해야 할 것은 검사 독재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독재가 있지도 않지만 설사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구속이 돼서 감옥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검사 독재요? 아니 검사를 사칭하신 분이 검사 독재를 운운하는 것은 웃겨요. 코미디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네. 요즘 최근에 이제 제가 한동훈 위원장의 프레임에 말리고 있다 얘기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시대 교체를 얘기하니까 청산해야 될 것은 검사 독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꺼내던 총선 컨셉에 말리고 있구나 얘기하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언론의 데뷔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그 관훈 클럽에서 제대로 저는 한 방 날렸다고 봐요. 아이쿠야. 검사 독재라 하면 뭡니까? 우리가 독재라 하면 한 사람의 권력이 정말 그 어마어마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독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검사 한 사람이 독재를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좌지우지할 정도의 독재를 했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을 필요도 없이 감옥에 가 있겠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주목 발언은 검사 독재나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가 있다 이런 감옥에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보다는 그럼 뭘까요? 정말 핵심이 이거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정의에 대한 그 심판은 우리 사회의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 어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가 지었으면은 어떤 우리가 사법 체계에 주어진 형사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인데 이것을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방탄하고 그다음에 단식해서 또 이것을 우회하고 그다음에 나를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다시 의원들에게는 다시 여기서 자기 대해서 투표권 그 불체포 특권을 좀 행사해 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법 질서에 굉장한 위해를 가져오고 그 사법 질서의 형해화는 결국 국민 생활에 대단한 불편과 그런 식으로밖에 올 수가 없다. 그렇다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이런 정치적인 말하자면 방탄 프레임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법률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확한 저는 평가를 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검사 독재 하는데 실제로 검사 독재가 이루어졌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 없을 겁니다.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오늘 몇 차례 썼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또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님의 경쟁 상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장단점을 좀 평가해 주시지요. 라는 질문을 받은 한 비대위원장.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들어보시죠. 경쟁 상대로서 이재명 대표 단점도 있을 테고 장점도 함께 장단점을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그 전통이 빛나는 민주당인지를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우리가 알던 장면, 윤보선의, 김대중의, 노무현의 민주당과 다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아까운 점, 이재명 대표님께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걸 너무 자주 바꾸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충격적입니다. 장점이 당연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쳐오시는데도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야,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단점을 평가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우선은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장점이라고 얘기하면서는 야, 이런 질곡과 파도를 거쳐오는데도 아직까지 당대표를 하고 있다는 그 정치력. 그런데 한동훈 저는 저러한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어떤 평가의 말씀을 주고 싶으실까요? 뭐 야당 정치인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 못 해주는 속 좁은 정치인을 증명한 게 아닌가. 아이쿠야. 너무 속 좁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들은 장점 평가 중에 가장 속 좁은 얘기다. 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누군가가 발가락이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발가락이요? 네, 이런 게 칭찬인가라고 느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칭찬입니까? 자신이 닮고 싶지 않은 걸 무슨 장점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속 좁은 정치 너무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자꾸 뭐 거짓말 자주 한다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 못 알아듣는 척 너무 많이 하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나온 검사 독재도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지금 다른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 강해지고 좀 세질 때 보면은 본인에게 좀 불편한 질문 들어오면은 갑자기 야당에 대한 공격, 단어를 세게 하면서 그런 화법을 구사합니다. 검사 독재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하는 거는 무슨 검사가 다 알아서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정부 요직에 너무 많은 검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실 군사 독재랑 비교하는 이유는 군사 독재 시절에 군인 출신들이 너무 많은 장관급 인사에 들어갔던 것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 제1야당위원장, 방통위원장, 금감위원장, 얼마 전까지는 또 뭐였습니까? 국토부 장관, 보훈처 장관 다 검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인데 왜 자꾸 딴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건원 토론 보면서 저도 오면서 1.5배속으로 들었는데요. 다섯 개에서. 그러셨군요. 예, 근데 딕션이 좋아서 잘 들렸습니다. 저 칭찬해 드립니다. 근데 뭔가 좀 좋은 공격수인 것 같은데 좋은 수비수는 너무 아닌 것 같다. 공격에 대한 방어를 너무 못하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오케이 좋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뭐 가른 토론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찌 그렇게 속이 좁습니까? 어떻게 경쟁 상대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이야기는 이거는 속 좁은 정치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해달라 그러니까 장점을 꼽아달라고 하면은 곰곰이 생각해서 정말 그 사람의 장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장점이 없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아이쿠야. 뭔가 이야기를 하긴 했어야 될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금 성치훈 부위원장께서 검찰들이 그 정부 조직 내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검찰 독재다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그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기득권 세력의 그러니까 운동권 기득권 세력의 독재가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전체 인원의 한 40% 정도, 70석 가까이를 기득권, 운동권 그 과거를 빌미 삼아서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한 것도 거짓말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 사법 시스템 상에서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이분이 구속이 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또 이후에는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예.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거기에서 판가름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대로 된 사법 어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독재처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검찰 독재를 논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운동권 세력을 청산하는 데다가 시대 정신을 놓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